176km의 모래바다. 여름이면 52도를 넘나들고 사막 폭풍이 80일 이상 몰아치는 땅. 세계 최정상 건설사들조차 고개를 숙이며 이건 불가능하다고 단정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뚫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단 한 나라, 중국만은 달랐습니다. 31조 원이라는 거대한 수주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자신만만하게 나섰지만 곧 사우디 기술진의 집요한 질문 앞에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52도의 열기에 TBM이 과열되면 어떻게 합니까? 냉각 장치를 돌리면 됩니다. 모래가 장비에 들어가면 청소하면 되죠. 점차 대답은 흔들렸습니다. 결정적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혹시 사막에서 직접 TBM을 돌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순간 중국 대표단은 침묵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과거 동남아에서 일으킨 붕괴 사고와 사상자 문제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중국마저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건설사들 모두가 한 발 물러선 순간 회의장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발주처 장관조차 비전 2032 여기서 무너지는 건가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작은 서류 한 장이 장관 손에 쥐어졌습니다. 아직 한 곳이 남았습니다. 한국의 삼성물산. 회의실은 술렁이었습니다. 휴대폰 만드는 회사 아닌가? 자동차나 만드는 나라가 뭘 할 수 있다고? 비웃음과 의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곧 검색창에서 발견합니다. 부르즈 칼리파,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타이베이 101. 세계 마천루의 절반을 지어낸 이름이 바로 삼성물산이었음을 조용히 숨겨져 있던 거인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3일 뒤 리야드 국제공항. 세계 거물들의 화려한 양복 행렬과 달리 한국 대표단은 달랐습니다. 고작 8명, 그중 절반은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31조 원짜리 입찰에 저런 복장이라니. 그러나 한국 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팀장 김성호 PM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첫 프레젠테이션은 더 놀라웠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성공 사례와 화려한 성과를 내세운 반면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왜 불가능해 보이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온, 모래 유입, 붕괴 위험, 폭풍, 무인 시스템. 불리한 조건을 낱낱이 제시한 뒤 곧 해결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세계 어디서도 본 적 없는 K-차단 시스템과 실제 제작된 TBM 설계도였습니다. 회의실은 술렁이었습니다.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이미 장비를 만들어 둔 회사가 있었을 줄이야. 계약이 무산되면 어쩔 겁니까? 독일 대표가 묻자 김 PM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해내겠다는 각오로 준비했습니다. 말이 아닌 태도였죠. 며칠 뒤 사막 한복판 현장 시연. 한국팀은 첫날부터 삽을 들고 직접 땅을 파며 집안을 재조사했습니다. 도면과 실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장을 무시하지 않는 접근은 달랐습니다. 일주일 뒤 사막 위에 거대한 TBM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기동 버튼은 한국이 아닌 사우디 기술자에게 맡겨졌습니다. 이건 함께하는 프로젝트니까요. 천천히 움직이던 TBM은 첫날 41M를 뚫었습니다. 평균 1020M가 정상인 환경에서, 그것도 사막에서. 현장은 경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팀은 덤덤했습니다. 176km 중 고작 41M일 뿐입니다. 자만도 허세도 없었습니다. 오직 묵묵한 실행만이 있었습니다. 순조롭던 굴착 속도는 3개월 차에 벽에 부딪혔습니다. TBM이 새 구간에 들어서자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압력 급강하 발생. 지질 조사 결과 폭 15M 길이 25M에 달하는 거대한 공동이 터널 아래 버티고 있던 겁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우회하면 최소 2달 지연, 노선을 바꾸면 공정 전면 재검토. 계약 취소의 그림자가 드리우던 순간 젊은 기술자 이창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피하지 말고 관통하겠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는 지하에 임시 교량 구조물을 설치해 TBM이 그 위를 지나가게 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계산은 통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새로운 공법이 완성됐고 한국은 세계 최초로 지하 교량 관통을 성공시켰습니다. 사우디 기술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15km 난구간
지하수가 예상을 10배나 웃돌며 밀려들었습니다. TBM이 매몰될 위기.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한국팀은 자동 제어를 포기하고 수동 조작을 선택합니다. 온도 50도, 습도 85%의 지옥 같은 환경에 기술자들이 30분마다 교대 투입됐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채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라며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태는 더 악화됐습니다. 분당 50리터씩 지하수가 유입되자 한 기술자가 결심했습니다. 물과 함께 뚫겠습니다. 잠수복을 입고 TBM 내부로 들어간 이창민. 곧 통신기에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시야 확보. TBM 조작 가능. 물속에서도 거대한 기계가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48시간의 사투 끝. 마침내 난구간 돌파. 흑투성이가 된 한국 기술자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생이 아니라 보람입니다. 그 순간 사막은 인간 정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위기를 넘어선 뒤 현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팀의 방식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문화가 되었고 사우디 기술자들이 하나둘씩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안전회의, 점심 이후 장비 청소, 저녁 공구 정리까지. 처음엔 낯설어하던 현지인들도 이게 훨씬 안전하다며 자발적으로 동참했습니다. 몇 달 뒤 현장은 마치 정밀 공장처럼 움직였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아예 요청했습니다. 삼성물산이 전국 기술자들을 교육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리야드에 한국식 건설 교육센터가 세워졌고 수백 명의 젊은 기술자들이 코리안 웨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지하철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과 태도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4년 3월 리야드 메트로 176km 전 구간 관통. 세계 언론은 사막의 불가능을 현실로 바꾼 기적이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술자들은 담담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배운 것을 다른 나라에도 전해야죠. 그들의 시선은 이미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돈을 위해 일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전 세계에 나누려는 나라. 작다고 무시받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표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나는 사우디의 건설 현장을 보러 왔지만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를 발견했다. 한국의 크기는 국토가 아니라 마음으로 잰다는 걸 사막의 별빛 아래에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